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함연경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 업무상 사고로 저희에게 문의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딸렸다,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제 경위가 확인되는 이상 공단에 제출하면은 큰 문제 없이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고의 경우에는 다친 경위가 명확히 확인돼요. 내가 뭘 하다가 다쳤으니까 이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질병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한 가지 사유로만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평소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업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질병이 걸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의학적이거나 경험칙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질병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몇 가지 예시가 된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성면에 노출돼 발생한 성면 폐증, 그리고 목재 분진, 짐승의 털먼지, 항생물질,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노출돼서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돼 발생한 백내장 또는 각막 변형증,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산소 결핍증,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발생한 무슨 질병,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병들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병에 걸리더라,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러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질병들이라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당 상병에 걸렸을 때는 업무상 질병이지만 인정받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몇 년간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시되지 아니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 업무와 내 상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입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의학적 지식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정보도 부족해요. 회사가 밝혀주지 않는 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는 한 내가 어떤 물질을 취급했는지, 내 환경이 어떠했는지 근로자로서는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판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근로자한테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입증은 어떤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명백한 입증이 아니라 법적이고 규범적인 입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특이한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 산업 부분에서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해서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명 책임을 사실상 굉장히 완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지만 첨단 산업 현장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서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산재보상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업 현장에서 건강장애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어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입증 책임을 전부 지운다는 건 부당하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어디서든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돼요, 이건 아니고, 첨단 산업 현장 같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희귀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 현장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유해 요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병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한다. 이게 지금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산재 신청을 넣으면은 역학조사라는 걸 하게 돼요. 모든 질병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역학조사가 무엇이냐면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장 유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현장,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특정 상병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건 루푸스 상병이에요.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모두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역학조사는 자연과학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관련성이 낮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리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승인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역학조사 결과는 낮지만 업무상 재해가 승인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노무사 함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